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취재진들의 이 현장 질문에 직접 답을 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엑스파일 논란을 비롯해서 처가의 의혹, 또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아주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국감 때 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같은 돌직구를 날렸던 것처럼 본인 관련 논란에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게 될지 그것도 주목이 됩니다. 자, 정치인 윤석열의 이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국회에서도 거침없었죠. 네. 총장은 일단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부터 그냥 무조건 돌직구형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 말하는 말투의 그 솔직함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열광시킨 건데 네. 정치에 들어오셔서 솔직히 지금까지 다 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카더라였지. 네. 그리고 저번에 이혜영 선생 기념관에서도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이번에 말 그대로 정치 출정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분명히 받을 거고 아마 우리나라 모든 언론 다 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거기에서 모든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거기에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아마 국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하. 윤석열 총장이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그날 직무집단을 받겠다고 했다라는 건 네. 지금 소위 논란의 엑스파일, 네. 처가 의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입당 여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만일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도 대답을 회피한다면 네. 그건 윤석열 총장의 대국민적 이미지가 네. 많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러네요. 자,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위와 출처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온갖 문건의 형태로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문건 속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정모 씨라는 사람의 주장에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모 씨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던 과거 동업자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도 이 사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정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자, 윤석열 엑스파일 속의 의혹 내용들이 지난 2009년부터 12년 동안 그 정모 씨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미 많이 검증이 됐거나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미 검증을 다 끝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장성철 소장이 본 엑스파일 내용이 뭔지를 네. 그 파일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네. 한 6개 정도 지금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그 2개를 빼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한 2003년도부터 윤석열 총장의 장모하고 동업 관계였다가 나중에 윤석열 총장 장모 및 그 기타 동업자들로부터 위증 같은 걸로 본인이 강요죄로 실형을 살았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 논의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만이라면 이거는 이미 거의 끝난 내용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라면.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도 파일을 못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정말 이 부분만 가지고 엑스파일이 만들어졌다면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게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장철 소장이 봐서 대응하기 어렵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추가된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네. 저희가 이 엑스파일의 논란은 이 부분이다 저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재산 내역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 7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2억 4천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69억 원 정도의 재산은 모두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에 대해서 김진애 전 의원은요,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하셔도 저런 하고요.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자,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스님이 인연을 이어줬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혼 당시에도 윤 전 총장이 가진 돈이 거의 없어서 본인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의 직접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 이 추후에 또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검증 대상이 되겠죠. 왜 그래요? 그러냐면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어도.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금도 이제 저도 뭐 파일을 못 봤습니다만 네. 인터넷에 떠도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본인보다도 그 장모와 부인에 관련된 신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듣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에 대해서 자신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하여튼 굉장히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잣대가 아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그 잣대가 그대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적용될 거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과연 공정이라는 거 어떠냐. 윤석열 전 총장은 얼마나 공정했길래 이런 부분이 잣대가 들이되기 때문에 아마 뭐 개인이 돈을 증식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김진애 전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검사 혹시나 그 재산 부분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실제 김진애 전 의원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잣대들이 아마 저는 야당 내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잣대를 더 들이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